안녕하세요, 여러분. 겐트 여행 다녀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행 다녀온 후기랑 그다음에 여행에서 제가 가지고 온 종이들, 그리고 제가 구매한 종이들, 그리고 이런 종이를 왜 모았고 어떻게 모았고 이걸 어디다 쓸 생각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뭔가 여행다운 여행을 가는 거라서 저도 조금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기차를 처음 타봤어요. 사실 뭐 한 30분 정도 가는 기차라서 기차라고 할 수도 없죠. 어떻게 보면 지하철인데, 네. 근데 뭔가 이 브뤼셀이라는 이 작은 동네를 벗어난 것이, 자력으로 벗어난 것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매우 잘 갔다 왔고, 저는 그 벨기에에서 브뤼셀을 제외하고 겐트라는 작은 도시를 제가 처음으로 여행을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겐트를 왜 선택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렸던가 싶은데, 저희 반에, 영어 반에 그 프랑스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각자 이제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를 꼽는 질문에 뭐 로마도 나오고 리스본도 나오고, 저는 런던이라고 말을 했고,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 친구는 겐트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프랑스 친구면 프랑스에도 겐트보다 더 나은 도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겐트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여행을 아주 충동적으로 그냥, 네, 숙소를 잡자 이래서 숙소를 잡고 나서, 네,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따로 여행 계획을 막 세우고 간 것은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숙소를 그냥 2박 3일을 한 2주 전에 잡아놨거든요. 네, 그렇게 잡고 나니까 그래도 뭔가 여행 가기 전에 이것저것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여행을 가서 뭐 이런 걸 봐야겠다. 혹은 네, 그런 것들. 네, 그래서 뭔가 여행 계획이나 일정 같은 거는 어떻게 짰는지 얘기를 하면서, 네, 천천히 한번 종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뭔가 다이어리를 꾸미는 그런 영상이 아니고 여행 후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행 후기 영상이 뭐 다양한 여행 후기가 있겠지만 저희는 종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종이를 통해 한번 여행 후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밖에 굉장히 많은 종이가 많은데, 제가 다녀온 그 미술관별로 이렇게 다 종이를, 박물관별로 분류를 좀 해놨고,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면, 네, 그래서 조금 분류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겐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주 짧게 넘어갈 거예요.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벨기에에 보통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브뤼셀에 많이 오고,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브뤼셀에서 각 근교에 갈 수 있는 겐트라는 도시랑 브리헤라고 하는 도시랑, 뭐 좀 더 가면 엔트워프까지 가는 분들도 있는데 엔터프는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약간 공업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런가? 그래서 아무튼,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도시 중에 이렇게 손을 꼽는 벨기에 도시입니다. 근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겐트는 그냥 당일치기를 많이 하세요. 브뤼셀에 뭔가 숙소를 잡고 겐트를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그런 분들이 많고, 정말 정말 많이 묵어봐야 하루 정도 묵는, 네, 그런 도시?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겐트를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깝지 않나. 겐트라는 도시는 진짜 정말 많은 매력이 있는 도시라서 그걸 하루 안에 다 보는 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한국에서 여행을 오신 분들은 힘들게 연차 내고 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더 묵는 게 이제 돈이잖아요. 저한테도 근데 사실 그건 돈인데, 숙소비를 내야 되니까. 근데 돈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트라는 도시를 조금 더 오래오래 좀 다양한 면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겐트에 딱 가서 시티 카드를 끊었어요. 겐트 시티 카드가 48시간 하고 그 다음에 72시간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둘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6유로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48시간짜리 시티 카드는 38유로 정도에 48시간 동안 겐트 안에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고요. 72시간은 72시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뮤지엄들이 다 공짜고, 그리고 많은 뭔가 어트랙션이라고 해서 뭐 종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라벤스틴이라고 하는 되게 오래된 성이 있는데 그 성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겐트에서 조금 오래 있을 의향이 있으시고, 당일치기가 아니고 뭐 한 1박 혹은 2박 정도는 1박은 하겠다 이러면은, 그리고 종루도 가고 그라벤스틴도 가고 그리고 뮤지엄도 한 두어 개 더 가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겐트에 딱 가시면 그 여행자 센터가 있어요. 투어리스트 센터가 있는데, 그 겐트가 운하로 되게 유명한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운하 강가 옆에 그 투어리스트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에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으신 뭔가 겐트의 명소들을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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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이게 훨씬 이득이다. 혹은 너는 시티 카드가 필요 없겠다. 너는 그냥 관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맨 처음에 겐트에 당도를 하자마자 그 투어리스트 센터에 갔어요. 그 투어리스트 센터 오픈 시간에 맞춰서 겐트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딱 가시면, 맨 처음에 이제 여행을 가시면 그 투어리스트 센터를 한번 둘러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가면 이렇게 여행 지도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겐트의 주요 관광지가 다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시티 카드를 구매한 사람들은 이 시티 카드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여행 계획도 다 짜주십니다. 그거는 제가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획도 짜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여행을 딱 시작할 때 그런 관광센터를 방문하는 거는 사실 한국에서는 많이 잘 안 하는 편인데, 근데 해외에 나오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종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광센터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뮤지엄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된 모든 종이가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쏙쏙 원하는 거를 쏙쏙 빼서 들고 오시기에도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겐트가 큰 도시라고는 사실 말을 못 하겠어요. 작은 도시인데, 근데 정말 볼 게 많고, 그리고 겐트가 여러분, 인쇄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가 장난 아닙니다.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좋아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종이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다? 그럼 아마 눈이 확확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투어리스트 센터에 가서 이제 이 카드를 구매를 하고 지도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도 중에 하나가 겐트가 그 이브닝 라이트를 켜놔요. 그래서 그 프랑스 반 친구가 얘기하기를 겐트의 야경이 너무 멋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안내 책자를 거기서 줍니다.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광 안내소에 딱 들어가서 이제 요 책자를 딱 가지고 나오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루트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걸어야 되는 구역,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뭔가 좀 더 돌아볼 구역, 이렇게 루트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금요일 저녁에만 밤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중심시가지 야경은 다 봤는데 뭔가 이렇게 옆에 근교랑 이렇게 곁다리는 잘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야경이 필수인 겐트에서는 왜 야경이 필수인가 하면 운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강이라든지 바다처럼 물결이 일지 않거든요. 그 새가 만들어내는 물결이 유일한데 보통 밤이 돼서 어둑어둑해지면 운하에 있던 그 많은 새들이 다 어디론가 자러 가서 운하가 텅텅 빕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딱 밖에 나가서 운하를 딱 보시면 지금 이 사진에서처럼 건물이 정말 정말 딱 그렇게 거울처럼 비쳐요. 정말. 그래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다 높이도 다르고 지붕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물들이 다 이렇게 거울처럼 운하에 비쳐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도시가 그렇게 어두운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이 다 보여서 네, 오리온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옆 사람이 저거 오리온 자리다라고 알려주니까 알았어요. 네, 그래서 별이 보입니다. 그래서 겐트를 갔다 온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벌써 10분이 지나갔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10분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그 투어리스트 센터에서 가지고 온 종이가 이만큼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는 그냥 후딱후딱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겐트랑 관련이 있는 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브뤼셀 전시회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엽서인데 있길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건 패스 그리고 뭔가 성여행을 뭔가 추천하는 그런 뭔가 안내서인데 벨기에와 프랑스의 고성을 여행하는 거를 뭔가 추천하는 듯한 그런 뭔가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제가 막 성에 관심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관광 정보 같은 걸 얻을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챙겨와 봤고요. 이것도 넘어가고 그리고 뭔가 요게 뭔가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가? 이렇게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모르겠거든요. 근데 벨기에에서 나오는 그런 뭔가 투어와 관련된 관광 책자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더치예요. 그래서 프랑스어가 아니고 네덜란드어예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물론 프랑스어도 못 알아보는 편이긴 하지만 여기서 여러 뭔가 관광 책자와 뭔가 이렇게 상점 같은 거를 추천을 하는 그런 안내 책자와 또 이런 책자들입니다. 사실 겐트가 있기도 하고 겐트가 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딱 겐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아닌데 뭔가 플레미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와 봤고 그리고 반야이크라고 하는 그 플레미시에 되게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의 작품이 겐트에도 많고 브리에도 많고 전역에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작품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투어도 따로 있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반야이크의 뭔가 이런 제품이래. 제품 아니고 그림 같은 거를 감상하는 포인트를 안내해주는 그런 책자가 있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만 제 이번 여행에서 그림은 없었습니다. 그 그림 관련된 거는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건 소용이 없었고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Smells like circus. 뭔가 페스티벌인데 굉장히 또 이 자기 검열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페스티벌
관련된 안내지인 것 같은데, 근데 색감이 되게 예쁘고, 그리고 안에 뭔가 글씨나 이런 것들이 폰트가 되게 예뻐서 참고해 보려고. 네. 그리고 다이어리에 쓰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지엄들이 되게 많아요. 그 겐트에 뮤지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뮤지엄이 제가 많이 가본 것은 아니지만 네 군데 갔는데 하나하나 다 정말 주옥 같아요. 욕 아니고 여러분 욕이 아니고 정말 그 사전적인 의미의 주옥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추천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검이랑 스맥은 제가 안 갔어요. 그래서 네, 한번 궁금해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검은 겐트 유니버시티 뮤지엄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노잼일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유니버시티 뮤지엄은 딱히 근데 이 스맥을 못 간 건 조금 아까워요. 왜냐면 겐트에 있는 현대 미술관인데 굉장히 크거든요. 브뤼셀하고 통틀어서 봐도 현대 미술관으로는 겐트에 있는 이 스맥이 굉장히 큰 미술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 미술관 아니랄까봐 아주 멋있게 생긴 책자예요. 그래서 네,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못 갔습니다. 팝아트 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못 갔어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겐트에 뭔가 히스토릭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뭔가 이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로고가 붙은 그런 관광 지역 성 이런 거에 가면은 이 로고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고 뭔가 이렇게 잘 해놨거든요. 뭔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해놓듯이 잘 해놨는데 그라벤스틴 네 갔다 왔고 그리고 뭔가 이제 이런 다른 것들이 있는데 벨포트도 갔다 왔다. 나머지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겐트에 있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네. 패스. 이것도 무슨 뮤지엄인데 네, MSK. 이것도 안 갔어요. 미안하다, 안 갔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에스파뇰로 줬네. 에스파뇰로 갖고 왔네. 에스파뇰을 갖고 왔는데 제가 뭘 갖고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겐트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요 종이는 이제 다 그 겐트 여행자 센터, 네, 여행자 센터에서 챙겨온 그런 종이들이고요. 네, 그래서 여행자 센터를 저와 함께 다녀오셨고 그래서 저 종이를 챙기고서 어디로 향했냐면 그라벤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돌성으로 갔어요. 그 진짜 오래된 중세 성이여가지고 보존이 엄청 잘 돼 있어서 그리고 딱 들어가면은 그 오디오 가이드를 주는데 그 오디오 가이드가 너무너무 웃기게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헬로우 이러면서 이제 엄청 나이 든 아저씨가 나오면서 영어로 막 말을 설명을 하는데 근데 나는 중세에 살던 기사인데 너희들에게 이 성을 소개해 줄 수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다 라고 하면서 이 성에서 살고 있는 필립 공과 엘리자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 가면서 우리 함께 한번 성을 둘러보자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 구역마다 번호가 붙어 있고 그 앞에 그 오디오 가이드를 귀에다 대고 그 번호 앞을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동을 해서 가서 오디오 가이드를 틀면은 이제 가이드가 그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런 식인데 아무래도 성이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중세의 성이다 보니까 그 번호가 있는 지역에 제가 가서 서서 가이드를 들으면 이제 그 가이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그 창가에 햇빛이 비치는 곳에 돌로 된 의자가 남는 의자가 있다면 한번 가서 앉아보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가서 앉잖아요. 그래서 앉으면 바로 여기가
중세 시대의 기사와 레이디가 서로의 사랑을 얘기를 하던 그런 아주 로맨틱한 그런 창가였다. 그래서 창가가 살짝 약간 살짝 조금 약간 생유리가 들어간 그런 창가인데, 거기로 이렇게 약간 햇빛이 쫙 비치면은 약간 그 자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색이 약간 컬러풀해져요. 그러면 이제 약간 하필이면 이제 제 앞에가 비어서 제 옆 사람도 와서 그 앞에 앉았거든요. 앉으라고 하니까 오디오 가이드에서 가이드 말 되게 잘 듣거든요.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약간 이렇게 햇빛 겸 이제 그 글라스에 그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되게 원래도 약간 못생긴 사람인데, 물론 저도 못생긴 사람이고 저희 둘 다 못생긴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셀로판지로 햇빛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약간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짝 서로 좀 새롭게 못생겼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제 오디오 가이드가 당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세요. 바로 여기가 사랑을 속삭이던 그 자리였습니다. 연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로맨틱한 커플들은 거기 앉아서 키스도 하고 그러던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없죠. 네, 그래서 그냥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의 그냥 얼굴에서 못생김을 감지하고 그렇구나 하고 일어나서 다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살짝 박물관 같은 그런 구석들도 있어서 엄청 오래전에 썼던 대거라든지 아니면 해머라든지 아니면 석궁이라든지 갑옷, 그런 것들도 다 전시가 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성의 주인이었던 필립 공이라는 아주 위대한 귀족, 그쵸?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일도 잘했고 아무튼 위대하신 그분, 필립 공과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되는데, 근데 필립 공은 40살이라서 그때 당시로는 나이가 조금 많았고, 근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인인 엘리자베스를 거의 약간 방치하다시피 했대요. 그리고 뭔가 이 성 자체가 굉장히 방어에 되게 약간 치중한 그런 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안에서 누군가가 편하게 사는 것을 고려하고 만든 그런 성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방을 내다 보니 필립의 집무실은 엄청 크게 만들어져 있고, 근데 그 옆에 딸린 작은 문과 엄청나게 큰 벽난로가 있는 아주 작은 방이 엘리자베스의 방이었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뭔가 그 성의 안주인이 묵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방이었지만, 아마 필립이 늦게 들어와서 이제 집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아내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 작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벽난로에 비친 불빛을 받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서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서 일을 하기에는 충분했을 거다라고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TMI가 많은 가이드인데 아무튼 저는 정말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로맨스 판타지 소설 하나 보는 것 같은? 여기서 엘리자베스가 아무튼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필립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던 거죠. 왜냐면 옆에 없으니까 남편이. 그래서 저는 이 둘이 약간 해피엔딩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고문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바람을 피웠던 것입니다. 윌리엄 경이라고 하는 기사와 바람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필립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윌리엄 경을 지하 감옥에다 가둡니다. 지하 감옥은 엄청 높은 그러니까 벽이 엄청 높아가지고 거기 그 밑에 쥐가 득실을 거리고, 그리고 당연히 뭔가 먹을 거라든지 뭐 마실 것은 제공이 되지 않고,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이게 벽을 타고 기어 올라와서 아주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뭔가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필립이 다시 밀었대요. 안에 쑤셔 넣었대요. 그러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밑으로.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네, 엘리자베스와 윌리엄의 사랑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끝이 났고, 그래서 엘리자베스와 필립도 당연히 파탄이 났죠. 네, 파탄이 났고, 필립은 이제 엘리자베스 이후에 포르투갈에서 온 공주랑 결혼을 하나? 아무튼 그런데, 근데 갑자기 이제 또 이렇게 막 성을 돌고 돌다가 갑자기 예배실이 나와요. 그 창문이 아주 홀리하게 십자가 모양에서 이렇게 빛이 딱 들어오는 창문이 가운데 딱 있는 예배실이 나옵니다. 필립이 말년에 십자군 전쟁이 터지는 그런 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립도 당연히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한 그 선전 프로파간다, 네, 선전 그런 하는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만 하면 영생을, 그러니까 계속 진시황처럼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영생을 살 수 있고 거기서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전 문구를 보고 필립은 독실한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늙은 그 몸에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이미 지병이 있었는데 참여를 해요. 그래서 참여를 해서 물론 아내는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를 성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근데 필립은 전쟁에 나갔다가 심지어 전쟁에 참여도 못하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그날 아침에 전쟁에 나가야 하는 그날 아침에 거기서 죽게 됐대요. 네, 죽었대요. 그래서 약간 종교로 끝나는 네, 사랑에서 시작을 했다가 종교로 끝나는 이것이 과연 중세의 로맨스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라벤스틴을 이렇게 쭉쭉쭉쭉 둘러보면서 그 오디오 가이드의 TMI도 듣고 그리고 굉장히 효과음 같은 것도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듣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라벤스틴을 쭉 둘러보고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 수퍼라고 하는 수프랑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에 가서 간단하게 먹고 이제 나와서 이 시티카드에 또 보트 투어가 한 번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가서 하려고 하면 8유로에서 10유로 정도 받는데 말 그대로 운하에 보트를 타고서 가이드 설명을 들으면서 겐트의 이제 명물들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보트 투어를 하러 갔다 왔고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해서 처음에 딱 배를 탔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해가 뜨고 또 괜찮아져서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트 투어도 겐트 오시면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트 투어까지 갔다가 그리고 또 뭐 있지? 그리고서 뭐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성당을 갔어요. 네, 그 근처에 이제 성당이 두 군데인가 있어서 그 근처에 있는 니콜라스 성당이랑 미카엘 성당이랑 또 뭔가 그런 성당을 가고 그리고 그 종로 올라갔다 왔습니다. 겐트의 종로라고 있는데 그 브리헤에 있는 종로는 엘베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 올라가야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쉬는 구간이 없는 데가 한 100계단, 110계단 쉬는 구간이 없고 150계단이 또 쉬는 구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아무튼 종로 올라갔다 왔는데 진짜 좋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겐트 가시면 꼭 종로 올라가 보세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갔다 내려와서 겐트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립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립 먹었습니다. 저는 허니 어쩌고 립을 먹었고 옆 사람은 뭐 솔티 어쩌고 하는 립을 먹었는데 둘 다 아주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저녁이었어요. 배를 떵떵 두드리면서 야경을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날에 거의 한 2만 보를 걸었고
네, 2만 보를 걸었고, 그쵸. 숙소는 아이비스에서 묵었습니다. 아이비스 유럽 여행 다니신 분들이면 당연히 아실 건데, 그냥 매우 작고 싼 호텔이에요. 근데 저희는 약간 여행을 갈 때 호텔을 좋은데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냥 깨끗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호텔이기만 하면 돼서 아이비스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비스 호텔이 또 하나 좋은 점은 유럽 어느 지역을 가든 아이비스를 가면 아이비스 위치가 정말 좋아요. 걔네가 가격이 싸지만 그 안에 그 방이 좁지만 그래도 안에 있을 게 다 있고 아코르 호텔 계열이라서 뭔가 침대 매트리스로 장난쳐서 막 매트리스가 엄청 불편하고 그리고 막 위치가 엄청 동떨어져 있고 네, 그런 얍삽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성비가 좋을 뿐이죠. 그래서 아이비스에서 묵었고 그렇게 첫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네, 둘째 날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첫날이 너무 사설이 길었네요. 30분을 떠들었네. 그래서 둘째 날은 박물관 투어의 날이었어요. 날씨가 더 맑고 더 좋았는데, 근데 첫째 날 이제 굉장히 많은 곳을 이미 돌아다녔기도 하고, 이 시티 카드를 쓰려면, 뽕을 뽑으려면 어찌됐건 박물관에 돌아다녀야 하는지라 박물관을 돌아다녔는데, 첫 번째로 갔던 박물관이, 네, 인더스트리 뮤지엄입니다. 네, 그래서, 인더스트리 뮤지엄은 정말 말 그대로 인더스트리와 관련된 뮤지엄이라서 네, 그 겐트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겐트가 굉장히 자랑하는 그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면은 마트와 관련된 특별전을 하고 있어서 이 차칭이라고 하는 그 마트에 가면은 여러분 오래된 그런 유럽 마트에서 쓰는 그 차칭하는 그 이거 아시죠? 그 계산기 계산원 네 이거 이 소리 이게 차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 특별전을 하고 있어서 이 특별전도 정말 정말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이게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유럽의 사람들의 생활상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집을 구하고 여기서 네, 뭐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밥을 먹고 빵을 주식으로 먹게 되진 않고 마트를 가도 식료품 같은 걸 봐도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생긴 야채라든지 리크 이런 거 안 사거든요. 그런 건 게임에서나 나오는 야채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뭔가 그런 거 잘 안 사는데 근데 이 차칭이라고 하는 네, 특별전을 통해서 이곳 사람들이 마트를 어떻게 이용을 했고 그리고 뭔가 이런 도소매로 뭔가 이렇게 뭘 구매하고 약간 이런 거 그리고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의 역사라든지 그런 거를 눈여겨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사진과 함께 내용을 올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께는 그냥 이렇게 안내 팜플렛만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정말 잘 만든 전시였고 저는 진짜 조금 약간 이런 식의 전시를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기획을 한다라는 것에 조금 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네, 그래가지고 겐트에 오시면 인더스트리 뮤지엄을 꼭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전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특별전 관련된 팜플렛도 있는데 그래서 막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델레즈라고 하는 그런 마켓 있거든요. 엄청 큰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창업자가 델레즈래요. 그 창업자 이름이 델레즈라서 네. 지금의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트 이름이 델레즈가 됐는데 그 마트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작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변천을 했고 중간중간에 뭔가 이제 그 손님 카드라든지 네, 그런 것들 그 지금 현재 저희가 약간 그런 거 쓰잖아요. 그
아이디 카드, 그러니까 그 포인트 카드, 네,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고객 관리를 이런 종이에다 했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챙겨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종이도 챙겨오고, 마지막에 뭔가 전시 관련해서 전시에다가 이제 뭔가 후기 같은 거를 쓰는 거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종이가 엄청 좋은 종이고 엄청 형광형광해요. 네, 그래서 요 종이도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은 전시이기도 했지만, 네, 그거를 그냥 차치하고서도 정말 정말 좋은 전시라서 추천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겐트가 방직이 유명하고 직물이 유명하고 그리고 인쇄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 인더스트리 뮤지엄의 나머지 층은 방직과 인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면 산업화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이게 딱 맞아요. 그 겐트의 산업화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투어리스트 센터에서 가지고 온 안내판이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것은 네, 이겁니다. 그 인쇄와 관련된 그 전시, 네, 인쇄와 관련된 전시. 딱 들어가면 인쇄와 관련된 전시인데 맨 처음 시작을 딱 가면 인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쇄기 거기다가 이제 제 이름이랑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쇄기가 윙치키 하면서 이 종이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인쇄가 되면 이거를 이렇게 저희 다 어렸을 때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미니북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미니북을 만들 수 있고, 인쇄 기술의 그 발전, 변천에 따라서 그거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인쇄했던 방법대로 그려보고 그리고 거기 가면 그 폰트 책 같은 게 있어서 그 폰트 책을 보고 폰트를 따라서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나름 활동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이 삼원색, 색의 삼원색, 그러니까 인쇄의 삼원색, CMYK 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 몇 가지의 색상이 구성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스탬핑을 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프레스 방식으로 이렇게 인더스트리 뮤지엄을 이렇게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쇄 기계가 진짜 많아요. 완전 옛날 인쇄 기계부터 해가지고 조금 근현대 인쇄 기계? 그러니까 막 그 현대 디지털 인쇄기가 발명되기 그 전까지의 모든 인쇄 기계가 다 있고,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직원분이 계셔가지고 네, 뭔가 그 직원분이 뭔가 뭘 계속 찍어내십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인쇄기, 오래된 인쇄기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종이도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달력을 가져올 수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네, 그 엄청 옛날 인쇄기로 인쇄한 종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를 주는 박물관이라니 천국 아닌가요? 네, 그래서 너무 잘 갔다 왔고 컨셉이 정말 정말 좋았고, 네, 인더스트리 뮤지엄의 컨셉이 너무 좋았고 어린아이가 가도 정말 정말 좋아할 그런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중간에 워크샵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뭔가 어린이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차마 워크샵 할 수 있냐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시간이 없기도 했고, 네, 아이들과 함께 가시면
그런 것도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잘 갔다 왔어요. 여기 갔다 와서 약간 이렇게 눈이 뜨인 느낌? 이렇게 딱, 네, 약간 이렇게 산업화의 눈이 드디어 뜨인 느낌? 네, 그랬습니다. 그라벤스틴 가서는 굉장히 중세의 눈이 뜨였거든요. 아, 중세의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구나. 내가 중세에 태어났으면 무릎이 갈려서 죽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여기에 가서는 아, 산업화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나 불편하게 살았구나. 아, 내가 산업화 시대에 살았으면은 공장 인부로 노동하다가 뭔가 어딘가 체인에 팔이 끼어서 팔이 잘렸겠다. 예,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뭔가 그런 산업화 관련된 이야기들도 그냥 뭐 이렇게 기계 하나 띡 갖다 놓고 그 기계에 대한 설명 띡 놓고 그 다음에 몇 년대에 쓰던 뭐 방직 기계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연배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 사람의 그 연식이 아닌데 사람한테 연식이라고 안 하는데 아무튼 그 사람의 그 삶의 궤적이 나와요. 그래서 몇 년도에 태어났고 근데 왜 도시로 가게 됐고 왜 겐트로 오게 됐고 그리고 겐트에서 어디 공장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뭐 몇 년 모은 노동 시간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뭐 과로로 죽었고 막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 그 사람은 실존하는 사람이었겠죠.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미시사와 거시사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한국에 있는 많은 뮤지엄은 어, 과거에 대해서 거시사로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배울 때 거시사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박물관에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 인더스트리 뮤지엄도 그렇고 시티 뮤지엄이라고 해서 그 스템이라고 하는 뮤지엄도 있거든요. 아무튼 거기 가서도 느낀 건데 굉장히 미시사를 다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 하나를 충분히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한 어, 이해도가 훨씬 더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사람 대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아무튼 그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을 놓고 그 다음에 판넬이 있어서 TV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연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네덜란드어 혹은 프랑스어로 말을 해요. 물론 저는 못 알아들어서 못 들었는데, 네, 근데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인데 어떻고 저쩌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옷도 약간 그 시대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그 시대,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뭔가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아, 이 사람은 뭐, 부르주아였겠구나. 혹은 노동자였겠구나. 약간 이런 것도 좀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뮤지엄은 제가 겐트에서 갔던 그 어떤 뮤지엄보다 제일 좋았어요. 네, 그래서 꼭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뮤지엄을 또 갔죠. 네, 뮤지엄을 또 갔습니다. 뮤지엄의 날이니까 뮤지엄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시티 그거 뭐지 패스 뽑아 먹으려면 뮤지엄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 뮤지엄은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이런 뮤지엄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생활사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각 월별로 벨기에 사람들의 뭔가 생활 양식. 근데 지금 사는 사람들 말고 90년대, 80년대, 70년대, 네. 그때 사람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월별로 이렇게 있어요. 데일리 이벤트와 스페셜 오케이전에 대한 네, 그런 뭔가 전시인데 그래서 전통적인 것과 그런 것 근데 현재는 아니고
그냥 90년대까지. 네. 그래서 뭔가 아주 오래된 물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팔지 않는 그런 뭐 그런 회사의 뭔가 그런 것들, 네, 그런 거가 장난감 같은 거라든지, 네, 그런 거가 쭉 전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도 정말 재밌게 갔다 왔어요. 그 약간 뭔가 한국에서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하고 놀던 팽이 장난감이라든지 뭔가 그런 거, 그다음에 한국에서 옛날에 바나나가 엄청 귀했고 우유도 우유 병에다가 팔았던, 네, 그때 그 시절. 네, 뭔가 그 시절의 박물관을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네, 그런 박물관인 것 같았어요. 벨기에 사람들한테는. 근데 사실 저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상을 아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새롭고 신기한 거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타작이라든지 이런 사진들 같은 거요. 다꾸할 때 뭐 빈티지 다꾸템 알리 같은 데서 사면은 그냥 막 몇백 원에 수백 수천 장씩 들어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꾸를 할 때 이런 거 붙일 때 얘네들이 어디서 오는지 혹은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딱 붙였을 때 페이지가 예쁜지에 대해서만 사실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게 어떤 제품 물건이고 어떤 상황에 쓰이는 애고, 네, 그런 게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겐트에 가셔서 요 뮤지엄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말 재밌는 전시 즐겁게 봤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전시 중에 특별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보시면 이 그 페스티벌 카니발에 대한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행진하는 카니발 있잖아요. 네, 약간 시위 형태를 띈 카니발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정말 축제 카니발까지. 그래서 다양한 카니발의 종류와 벨기에의 다양한 카니발의 종류와 그리고, 네, 그런 카니발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런 카니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지, 네, 그런 거 등등에 대한, 네, 카니발에 대한, 네, 전시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게 봤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확실히 이게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네, 그 전시가 조금 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그 스크랩 같은 거 하라고 이렇게 뭔가 있어요. 그 책상이랑 딱 그 다꾸용 책상이에요. 그래서 책상이랑 색연필이랑 사인펜이랑 잡지랑 이렇게 가위랑 풀이랑 그다음에 이런 종이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뭔가 어렸을 때 티네이저가 이런 스크랩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티네이저가 아니고 그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다꾸 할 때 쓰려고 조금 몇 장 요만큼 아주 소량 챙겨왔습니다. 거기 앉아갖고 그걸 하고 싶었는데요. 잡지까지 다 오려가면서 근데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냥 종이만 몇 장 챙겨와봤고, 그리고 이거는 그것 거기 중에서 이제 굿럭 참에 대한 내 행운의 부적 같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는 그런 종이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오면은 거기에 또 뮤지엄 카페가 있는데 굉장히 나이 드신 노부부가 운영하시는 그런 카페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그 뮤지엄에 고용된 모든 분들이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나이가 있는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트 투어도 그 보트 투어를 설명해주는 가이드 분이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시니어 인구가 아직까지 고용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가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되게 좋게 보였고, 그래서 거기 이제 카페에서 보면은 뭔가 이런 책자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뮤지엄 저널인데요. 이것도 그 카페에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 컬러링 할 수 있는 종이도 있어요. 이게 그 뮤지엄 안에 카페 앞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카페고 여기 앞에 뭔가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있고 뭐 당연히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애들이 이제 그림 그리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요 뮤지엄도 굉장히 재미있게 다녀왔고 이 뮤지엄에서 본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닫고 할 때 한번 조금 더 이 뮤지엄 갔다 온 이야기를 다이어리에다 쓸 때 조금 더 뭔가 그런 거를 적용을 해서 그런 써보려고요. 그리고 나서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4개 뮤지엄을 갔다 왔거든요. 그날 죽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기를 마저 들으셔야 됩니다. 스템이라고 하는 시티 뮤지엄을 갔다 왔습니다. 겐트 시티 뮤지엄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시티 뮤지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잼 유물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가면은 유물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설명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유물만 찾아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만 찾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박물관이어가지고 박물관 밖에도 굉장히 정원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뭔가 약간 동네 주민들이 와서 프리스비 같은 거 던지고 노는 약간 그런 공원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왔고 거기 보면은 그 가문 문양 같은 거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야. 가문 문양이 아니고 길드의 잡이다. 그래서 이런 문양에 따른 직업. 이런 문양에 따른 직업. 이건 아마 사냥꾼이지 싶은데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가서 하나 이거 해보고 이거 각 종이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면은 겐트 지도를 이렇게 하나 뜯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지도에다가 제가 가고 싶은 시티 트립 루트를 뭔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도 하나 챙겨왔습니다. 이거는 닫고 할 때 배경지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챙겨왔어요. 그래서 스템 시티 박물관 한국으로 치면 그 서울 역사박물관 정도가 이 겐트 시티 박물관에 해당하는 그런 박물관이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해놔서 박물관 자체를 굉장히 잘 해놔서 간 보람이 있는 그런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게 디자인 뮤지엄 겐트예요. 그래서 가구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뮤지엄이었고 제가 갔던 그 4개 박물관 중에 제일 사람이 많았고 제일 붐벼서 약간 인스타용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젊은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그런 가구 디자이너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가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가구의 색감이라든지 형태에서 저도 조금 많은 영감을 받아서 사진을 많이 찍어 왔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메모와 함께 남겨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미술관 지도인데 뜯어가라고 되어 있었는데 벽걸이에 잘못 뜯어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뭔가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항목이 다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뭔가 그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또 세션이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매우 매우 아름답습니다. 책자인데 박물관에서 주는 책자인데요. 그리고 아까 이 특별 전시회, 요 특별 전시회도 전시회 가면은 이렇게 가구의 위치에 그렇게 뭔가 숫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에서 이렇게 내가 항목을 따라가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우하우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상업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저는 사실 가구에 막 그렇게 애정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중박만 치면 되거든요. 튼튼하고. 근데 제가 아직 저만의 가구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집이 없기 때문에 저의 가구를 가질 수도 없었는데, 나중에 뭔가 이런 박물관에 가서 보고 겪은 것들이 조금 뭔가 가구를 보는 그런 시각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뭔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스티커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체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뭔가 겐트에서 하는 무슨 페스티벌인가 봐요. 이거 제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까먹었는데 안에 굉장히 귀엽게 돼 있더라고요. 디자인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디자인이 예쁘지 않나요? 진짜 겐트가 진짜 디자인과 출판과 이런 게 아주 마음에 들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온 종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그냥 이렇게 모은 것들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뮤지엄 스티커, 입장 스티커를 다 가지고 왔어요. 가방에다가 잘 붙여가지고 뮤지엄 입장 스티커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저는 여행 갈 때 이런 조그만 한 파일을 항상 가져가는데, 그 이유가 종이를 이제 구겨지지 않게 잘 들고 오기 위함이거든요. 조금 더 커도 되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조금 부피 차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여행에 그냥 배낭 메고 간 거라서 배낭 정도에 넣기에는 이런 A5 사이즈의 홀더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샌드위치 집에서 먹은 버터에 브리게라고 써져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생활사 박물관? 그런 데 가서 그 박물관 카페에서 먹었던 커피에 요런, 보시면 겐트라고 써져 있거든요. 요런 설탕이 들어있어서 설탕 봉지를 또 챙겨왔고, 그리고 그라벤스틴 갔던 그 티켓도 잘 가지고 왔고, 안 구겨지게. 이거는 영수증이네요. 그 샌드위치집 영수증이고, 이거는 밥집, 림 먹었던 밥집이고, 요거는 저의
기념품 영수증이고, 네, 이것도 샌드위치집. 그리고 거기에 그 스타벅스 갔거든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스타벅스를 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못 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디어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박물관에 그 카니발 축제 관련한 그거에서 그냥 저도 한국에 있는 축제 하나 쓰려고 집었는데 지도가 벨기에 그 플랑드르 지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까지 쓸 건 아니라서 그냥 하나 집은 김에 그냥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겐트 코라고 해서요. 겐트에서 파는 유명한 젤리 과자 같은 게 있어요. 전통 과자. 그래서 난쟁이 코를 이렇게 싹둑 자른 것 같은 그런 모양새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길가에서 파는데 그거 사 먹은 봉지도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BE라고 해서 벨기에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챙겨왔고요. 네, 이것도 밥값. 네, 밥값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겐트에 있는 그 기념품 샵에서 구매한 건데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원래 제가 여행 가면 되게 기념품에 목숨 거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기념하는 거를 굉장히 물건으로 기념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 여행을 추억할 수 있는 대단한 물건을 제가 좀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대단히 비싼 그런 기념품이 꼭 아니더라도 그냥 제 딴에만 대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종이라든지 아니면 펜이라든지 그냥 그런 여행을 기념할 만한 그런 물건이면 되는데 겐트는 워낙에 종이가 너무 양질의 종이가 공짜로 많아서 제가 그 종이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별로 그렇게 기념품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겐트를 기념할 수 있는 종이만 구매를 해왔습니다. 아니, 종이가 아니고 겐트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을 구매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포스트 카드인데요. 네, 포스트 카드인데 약간 나무 판때기로 만들어진 포스트 카드예요. 제가 딱 정말 여기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겐트 생각날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겐트 니콜라 성당, 그 다음에 종루, 그 다음에 겐트 미카엘 성당 이렇게 쭉쭉쭉 세 개가 미카엘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바보 성당.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 마그넷. 저도 이제 마그넷을 모아보려고요. 원래 마그넷 잘 안 모으는데 왜냐면 저의 집이 없기 때문에 저의 냉장고도 없고 그래서 마그넷을 잘 안 모으는데 근데 뭔가 여기 와서는 여행을 다닐 때 뭔가 이런 마그넷 모으는 재미로 돌아다녀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여기 오고 나서부터는 마그넷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브리셀 마그넷도 언젠가 센트럴 나갔을 때 살라고요. 네, 그래서 겐트 마그넷을 구매를 했고 냉장고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예전에 살던 월세 집은 그 냉장고가 마그넷 냉장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빌트인인데 그냥 뭔가 이렇게 마그넷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걸 붙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붙여놓고 겐트를 추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었네요. 1시간이 넘었다. 네, 저의 겐트 종이 여행기였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이게 또 간만에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여행을 갔다 온 후유증이 조금 있는지 네, 말을 조금 조리 있게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래도 뭔가 최대한 제가 여행에서 느낀 것들을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고 유럽에 오시게 된다면 꼭 겐트를 들리세요.
브뤼셀을 들리라, 겐트를 들리라 라고 둘 중에 선택을 하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는 겐트를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뤼셀은 버리세요. 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달에는 브리헤에 갑니다. 네, 그래서 브리헤는 또 어떤 예쁜 종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되는데, 근데 겐트 시 홈페이지 딱 들어갔는데 그 홈페이지 UI UX에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잘 해놔서. 근데 브리에는 아니에요. 브리에는 굉장히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겐트가 방직과 인쇄와 디자인과 뭔가 네, 그런 걸로 유명한 도시라고 하면 브리에는 맥주와 초콜릿과 전형적인 벨기에 그 전통 음식인 플레미시 스튜가 아주 유명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브리에도 잘 갔다 오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번 달에 겐트 갔다 와서 찍은 사진들이랑 이제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하고 또 다음 달에 나올 신상 마켓에 대한 준비를 해서 아마 다음 달에 아마 Letters from 겐트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행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종이를 많이 갖고 왔으면 이 종이를 사용을 해서 또 다꾸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행 뭔가 갔다 온 이야기도 풀어야 되고, 네, 그래서 앞으로 요 며칠간은 또 계속 여행 관련된 다꾸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